현충일에 보내드리는 유병수의 강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고정 코너 극이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현충일이기 때문에 또 후보 경영들의 노고와 또 헌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좀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목련도 같이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오늘 목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목련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웃었습니다. 예. 아니요, 저희 아들도 오늘 아침에 태극기 안 거냐고. 그래서 걸어놓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기로 걸어야 되잖아요. 현충일은. 네, 그래서 이제 조기로 거는 법도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태극기 안 걸어도 되냐 그래서. 자, 오늘 먼저 얘기할 부분은 김문수 전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 이야기를 먼저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제 3일째가 되죠. 근데 아직까지 보통 다른 정상들이 취임을 하거나 당선이 되면, 당선자 시절이거나 취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가장 맨 먼저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시차 때문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과 바로 통화를 했다라고. 그렇죠. 중국은 시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미국과의 이 동맹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가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잘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셰쉐 이런 걸로 대표가 되는 친중적인 행보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그랬더니 또 중국에서는 자기네는 다른 국가에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우리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김문수 전 후보 얘기를 왜 꺼냈냐고 하면, 어제 해단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가 요 부분을 잘 짚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했냐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니까 반미 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 미국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 삼을 것이라고 지적을 일단 했고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론적이고 신념적으로 친북학자다. 반미 인사의 상징을 총리로 한 것과 반미 친북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불법 대금 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8개월 확정 판결을 어제 받았잖아요. 주범은 도지사고 부지사는 종범인데 이 대통령이 미국하고 외교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쪽에서 통화를 안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불발된 것 자체가 미국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김문수 전 후보가 어제 해단식에서 지적을 했는데, 요러고 난 다음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됐으면 그냥 이렇게 대선에서 진 후보가 우려를 표명했다든가 그냥 지적을 한 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통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 이후에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도 취임 첫날에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취임 날 저녁에 통화하지 않겠냐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때 언론에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훅하고 관세나 방위비 협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전화 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은
좀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시차라든지 여러 그러니까. 특이점 때문에 뭐 여러 뭐 소통 채널들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들께서 정말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간의 관계는 좀 빨리 좀 통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차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시차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뭐 한 1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CCTV에서 바로 시진핑 트럼프 통화 기사를 딱 띄우기는 걸 보면서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쉐쉐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CCTV 보도를 보면서 고맙다고 정말 아주 시진핑과는 통화를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이랑은 통화를 하질 않는지 좀 의문이 있고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는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유독 더 좀 공을 들여왔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런 의심들이 좀 있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까지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정도의 성의도 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러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매일이라도 손에서라도 답장을 받아서 그죠? 그런 좀 그렇게라도 하여튼 뭐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처음 취임한 다음에 한미 관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선서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뭐 임명식은 재헌절에 따로 한다고 하니까 취임 선서 할 때도 미국에서 그 내빈들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때 뭐 맞아요. 보통은 뭐 주한 미국 대사라든지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왜 참석을 안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어저께 다른 종편 채널에서 보니까 김지호 실장이 이야기한 거를 따다가 쓰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를 뭐 이번에는 어떻게 안 오게 되었는데 아마 임명식에는 올 것 같다. 뭐 신경 쓰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데 공식적인 왜 그러니까 참석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건지 아니면은 참석 요청 자체를 안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께서는 답답하시고 저는 근데 생각나는 게 그건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에 탄핵안 발의했을 때 이제 두 번째 거 말고 안 됐던 거 첫 번째 거 그때 그 외교. 외교 문제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탄핵안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이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 이런 그 국가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 그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전화 통화가 안 되나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아마 미국 쪽에서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관세 협정이나 방위비 협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줄줄이 깨지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본인을 조금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타깃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나간 얘기기도 하고 해프닝일 수도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 날 첫날이죠. 네. 백악관 대변인이 네.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자,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입장 논평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찾더니 없어. 어디 논평이 어디 있을 텐데 막 이러고 맞아요. 찾다가 예. 그렇죠. 여기 있을 텐데 하더니 없네요 하더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혈맹 우방 중에 네. 가장 긴밀한 우방 중에 한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공식 논평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안 가지고 왔다? 없다? 빠뜨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 네. 공정하고 뭐 어떠한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다. 그런데 중국의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어떠한 우려 어떠한 그것의 우려가 그죠. 있다. 네. 이런 논평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서는 앞서 얘기했던 중국에서도 또 논평이 나왔잖아요. 자기는 중한 관계. 내정 간섭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게 세계적으로 뭔가 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토론 과정에서는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스탠스나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전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취임사대로 통합하는 대통령,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언론인의 자세고 또 우리 국민들의 또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초치겠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그 윤상현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저 윤석열이라 분명 받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바이든 날리면으로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정도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를 고깝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MBC 기자분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모 기자, 저 이모 기자, 우리 이모 타격하고 있지 기자 않습니까? 모 기주 씨, 예. 그래서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명수 기자님이 그러진 않잖아요. 유모 기자라고 네? 해서 유모 기자님께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시진 않잖아요. 슬리퍼 신고 가셔가지고 저 절대 슬리퍼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구도 아니시네. 네. 쉬는 날이니까. 저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예. 자,